자, 윤석열 총장이요. 지금 파견 지시한 검사들이 처음에는 다 신라젠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신라젠이 아니라 라임 사건 수사에 투입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피해 금융 사건이 매우 엄중하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은 이 금융 사기 사건이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보고 아예 라임부터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3명, 동부지검에서 1명 등 4명이 원래 금융범죄 합수단이 있어서 거기서 조사를 하던 여의도 주가 조작 또 금융상품 관련 사기 등을 조사를 하던 데였는데 그 부서가 통째로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려면 인력이 부족한데 총장의 지시로 4명의 금융범죄 전문 검사들이 지금 서울 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로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권범죄 합수단에 배당되어 있던 라임 운용 사건을 재배당, 이제 정권범죄 금융범죄 합수단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 부서로 배당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검찰 관계자는 파견 검사가 라임을 전담하는 걸로 안다면서 남부지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들이 라임에 전부 집중 투입될 거다. 그래서 애초에 유시민이 관련 신라젠에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왔었어요. 신라젠 사건은 금융조사 일부에 배당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부지검이 5일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다중 피해 금융사건 수사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신라젠 사건에 투입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여러 부서에 그럼 분산 배치하는 거냐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라임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6부 남부지검 형사6부의 규모가 검사만 부장검사 포함해서 10명으로 확대됐고 기존에 이 나의협 부부장 검사를 포함해 부부장만 4명이고 그래서 통상 부장검사 1명에 부부장 한두 명인 이런 데 비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 검사 4명이 전부 검찰에서도 금융범죄에서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임 수사에 지금 박차를 가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라임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사람을 대신해서 라임 자산운용 그리고 그 사모펀드 상품을 팔았던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등 총 6명을 특가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남부지검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또 금감원이 지난 5일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사모펀드의 몇 개 상품의 상한을 환매를 이렇게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건부터 신라젠까지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임 펀드의 회수율이 50에서 60%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매경에 보면 손실률이 58%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는 개인은 한 푼도 못 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손실률 회수율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못 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펀드를 담보로 대출해준 정권사에 우선 변제할 금액이 6,7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사에 TRS라는 계약을 해서 펀드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또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TRS 서비스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금액이 6,70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직접 투자 금액이 9,300억인데 정권사가 또 이렇게 투자한 게 7,30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일 회계법인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3개 환매 중단 펀드 총 1조 6천억 중에 손실률이 50에서 60%에 달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사가 다 우선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조 6천억 가운데 대출금의 40%에 해당되는 6,700억이 정권사가 TR에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갖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 한 40% 남는다면 총액에 그러면 그게 1조 6,700억에서 6,700억 빼면 1조 남는데 거기에서 회수율이 50%라고 치면요. 1조 6,700억에 50%면 한 8천억 되지 않습니까? 8천억 회수했는데 정권사에서 6,700억을 가져가 버리면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정권사의 주가 조작을 첫 공동조사에 나선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자, 이 사태 매우 심각해질 것 같고요. 금감원이 근데 최근에 TRS의 자금 회수를 자제하라고 정권사에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라임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완료했는데 뭐 제2라임이 나오나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뭐 하는 듯이 물타기 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라임이 계속 성장하면서 펀드 자금이 들어왔다 하면 TRS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건데 작년부터 환매가 들어오고 은행 정권사에서 TRS를 받아주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면서 유동성 위기가 왔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를 실패했다는데 은행들이 라임으로 판매 수수료를 엄청나게 받고 TRS 수수료도 받고 하니 은행들이나 정권회사들이 거기에 취해 있었고 또 라임하고 일부 정권사는 작고 투자자들은 당기고 TRS라는 또 백업이 있고 하니까 안심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라임이 일종의 내부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사기를 쳤는데 문제는 왜 이리 정권이나 금감원 같은 정부 관계자가 조용하냐는 겁니다. 자, 과거의 DLF나 키코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사기입니다. 과거의 티코나 DLF는 그야말로 판단을 미스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단계 사기가 한국 금융회사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한폐렴으로 그나마 라임 자산이 더 떨어질 건데 손실 규모가 더 늘어날 거고 자, 그런데 금감원은 주식시장이 폭등해서 라임 손실 규모가 줄어들라. 그리고 은행한테 책임을 좀 더 씌워서 투자자들 손실 규모를 줄여주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문대다가 금융회사 파산 시 눈더미 같은 쓰나미 사태를 맞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임이 메자닌이라는데
이렇게 이제 투자했다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기업이 망하면 선순위 담보가 우선인데, 그런데 이제 선순위 무담보 두 번째, 세 번째가 주식인데, 결국은 이 메자닌에 투자한 부분도 코스닥이나 벤처가 파산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메자닌이나 주식에 투자하나 그래서 별 남을 게 없기는 매한가지란 거죠. 근데 이런 회사에 투자했다가 만기에 갚으라고 하면 갚을 업체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합법적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에 딱 좋은 게 한국에서는 메자닌이라는 이런 형태의 투자입니다. 자, 여기서 라임으로부터 메자닌 투자 받아서 돈은 빼돌리거나 정치 자금 조성하고 그 업체를 부도내 버리면 그걸로 그야말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고 금감원이 지금 저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고, 또 신한은행도 여기에 연루되고 있는데 라임 사태에. 그런데 얼마 전에 조용경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연임을 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다. 대중들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고요. 지금 이 사태에서 돈을 빼먹고 튀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다 잡아라 이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자, 선관위가 지금 불공정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한국당의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까지도 지금 전략 공천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야당의 손발을 묶기 위한 고리를 슬쩍 던져놨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부분,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지금 비정상적인 형태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결정한 내용이 미래한국당의 수뇌부나 당원이나 대의원,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됐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언제 걸어도 코를 끼어서 법적으로 사법 처리를 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기 위한 함정이라는 겁니다. 황교안은 이게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좋은 수였다고 박수를 쳤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함정이 있다. 법적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보수당의 이혜우는 합당하면 비례위성정당, 즉 미래한국당 문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혜우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 만들어서 하는 방식보다는 한국당 그대로 두고 새 보수당 그대로 두고 여기서 각자 비례대표 공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설 합당해서 당을 모으되 한국당 껍데기와 미래한국당 껍데기를 그대로 남겨두고 여기서 공천하는 게 낫다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 일을 무리하게 하다가 저거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선관위가 지금 이렇게 공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청도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경찰청은 소속 정보 경찰들한테 매일 한 건씩 보고서를 쓰라고 하고 지방별로 담당자를 두고 전국 정보도 모을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정보 경찰의 어떤 활동을 제한하겠다는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정보 활동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은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이 전국을 막 다니고 있어요. 부산도 지금 내려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집회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칙적인 선거운동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 선거공작 공소장에 문재인이 35번 언급된 일종의 피의자형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부정선거를 획책한다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전국을 다 쫓아다니고 있고요. 추미애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불법을 지금 법무장관으로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진짜 이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꼼수에 꼼수로 대응해서 만드는 미래한국당이 문제라면 선관위는 비례대표에 대한 기준을 선거 전에 미리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를 국민 앞에 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나중에 뒤늦게 우리 말했잖냐 하는 핑계를 대면서 덮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 일이 없기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요 하는 것이 죄다 괴랄스럽습니다.